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 회사에 가서 또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고객에게 편리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간접 유통 대리인이 더 많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판매 비용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사의 직접 유통 경로와 간접 유통 경로인 대리점 간의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판매 비용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유통 판매는요, 고정비가 높고요. 변동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 변동비라는 거는 뭐 수수료 부분이나 인센티브나 아니면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 부분을 말을 합니다. 간접 유통은 대신에 제조 공장이 있거나 설비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낮고 대신에 변동 비용은 높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 PPT 14페이지고요. 오렌지 색하고 그린 색깔이 딱 만나는 저 지점이 뭐가 될까요? 저 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게요. 자,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이라는 것은요, 기업 입장에서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경로 대안을 선택하고, 과거에는요, 기업과 중간상의 통제력은 기업이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중간상으로 그 통제력의 힘이 중간상, 소매점으로 힘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랬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독점 기업들 있죠. 뭐 포항제철, 아니면 뭐 GE,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당연히 기업이 파워가 더, 통제력에 대한 파워가 더 큽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KTNG 뭐 한국담배인삼공사잖아요. KTNG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업의 통제력이 높았습니다. 강했죠. 그런데 해외로부터 담배들이 수입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는 중간상, 소매상으로 그 유통의 그 통제력이 힘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환경 적응력을 우리가 평가해봐야 하는데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을 기준으로 경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겁니다. 즉, 기존의 유통 경로보다 새로운 인터넷, 홈쇼핑, 우편 판매 등이 소비자에게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기존 유통 경로는 당연히 무의미해지고요. 빨리 새로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유통 경로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유통 경로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주요 유통 경로의 종류는요, 집약적 유통, 전속적 유통, 그리고 선택적 유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집약적, 즉 개방적 유통은 뭐냐면요, 가능한 많은 소매상에게 자사 제품을 유통시키자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죠. 편의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편의점마다 제품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장점은요, 그러하게 많은 제품들이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증가하게 되고요. 당연히 자주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집 앞에도 편의점이 있고 또 어느 장소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어떠한 제품들을 슬쩍 지나가면서도 보는 거죠.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 옆에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항상 앞에 진열이 된다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가 높아지게 되죠. 또한 고객들의 편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점은요, 당연히 많은 곳에 제품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진은 작고요. 그 주문량 자체도 소량이 됩니다. 또 재고나 주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중간상이 통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소매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예로 보면 편의점이나 할인점, 슈퍼마켓 등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속적 유통이라는 건요, 독점적 유통이라고도 해요.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소수 중간상들에게, 도매상들에게 부여하는 경로의 전략입니다. 자, 이 경우는요, 명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편의점마다 가서 구매할 수는 없죠. 또는 슈퍼마켓에 가서 구매할 수도 없고, 명품은 백화점, 전문점 이렇게만 제품을 노출을 하고요, 유통을 하고요. 백화점 역시도 백화점 중에서도 어떤 백화점만이라고 특정을 짓는 거죠. 장점은요, 당연히 우리만 판매할 수 있게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 상인들이 기업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진 역시, 수익률 역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기업과 직접적으로 가격과 광고,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의견 조율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점은요, 기업 간점 매출이 특정 중간 상인에게 집중되어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샤넬백이라고 할게요. 그건 너무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사서 좀 안 된 것 같고, 다른 A라는 브랜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 곳에다가 만약에 제품을 유통을 시킨다라고 하면 마진은 낮추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중간상들의 힘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팔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힘이 역행할 수 있겠죠.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중간상에 우리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주세요. 내지는 특별한 할인 행사 없이 특별히 영업 전략 없이 판매를 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간상에게 부탁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선택적 유통이 있는데요. 이 선택적 유통은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 단계 정도가 됩니다. 판매 지역별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중간상들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하나 이상의 소수 중간상에게 판매를 허용하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 선택적 유통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요, 집약적 유통에 비해서 제품의 이미지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노출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이미지는 명품처럼 가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소비자들이 인식을 더 할 수 있겠죠. 또 소수 중간상과 거래하니까 유통 경로 비용도 절감이 가능해서 어떠한 유통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만든 이 제품은 독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약적으로 유통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중간상 선택적 유통을 하게 돼요. 왜냐면 당연히 전속적 독점적 유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화장품이 아무리 비싸도 명품백 하나보다는 다 저렴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백을 생산하거나 화장품을 생산할 때 원가, 단가 대비했을 때 그 수익률은 명품이 훨씬 크잖아요. 아이섀도우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백을 만드는데 가죽이 들어가니까 한 10만원으로 할까요? 1,000원과 10만원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만, 이 아이섀도우는 판매가 될 때 4만원, 5만원 선이라고 하면 이 명품 백은 많이는 1,500만원, 2,000만원까지도 판매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화장품은 절대 독점적 유통, 전속적 유통은 좀 어렵고요. 네, 좀 어렵습니다. 선택적 유통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뭐 페이스샵이나 뭐 미샤 이러한 브랜드들을 통해서 화장품의 가격에 거품이 좀 빠지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당연히 원가 자체, 원재료 비용 자체를 낮추면서 유통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집약적 유통도 역시나 많이 선택하고 있는 유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제품이 만약에 중저가의 제품이라고 하면 선택적 유통보다는 집약적 유통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내 제품이 고가라고 하면 선택적 유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제품의 특성, 그리고 내 제품의 타겟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가격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의 그 선택도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우리 제품에 꼭 맞는 유통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1, 2교시 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로지스틱스의 개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 뭐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로지스틱스라고 써있는 차량들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로지스틱스의 개념, 그리고 앞서서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급사슬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